써니킴의 미국 부동산 리포트. 안녕하세요. 써니킴의 미국 부동산 리포트 아이프라플티스 부동산 대표 써니킴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굉장히 귀한 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박형춘 회계사님이신데요. 세계 빅4 회계 법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딜로이트에서 일하셨고, 시카고가 속해 있는 일리노이 주뿐 아니라 전국 여러 주에서 프랙티스 하시고, 그리고 그 한국 기업 회계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 바쁘시고 모시기 힘든데, 오늘 제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한 절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 제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네네. 저는 이제 저기 P&JK 회계법인의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춘 회계사입니다. 아무튼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시카고도 지금 날씨가 이번 주에 9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시카고의 여름은 시카고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여름 즐기시는 한 주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아무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가 20년 전에 집을 30만 불을 주고 샀는데 지금 100만 불이 되었어.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이제 그거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캐피탈 게인 웨이브 되는 거,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익셈션을 받으려면 이제 반드시 이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집이어야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2 out of 5 그래가지고 이 5년 동안 2년 동안 집을 거주하셨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게 테스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너십이 있었느냐.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네. 내 집으로 네. 유즈를 했느냐, 네. 유틸라이즈 했냐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너십 테스트는 부부 중에서 한 분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부부 중에서 한 분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부가 조인트로 타일을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라고 이제 혼돈하시는데, 그러면은 네. 남편은 이 집 오너십을 갖고 있고 와이프는 다른 집 오너십을 갖고 있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받나요? 아니면 한 집만 받나요? 한 집만 받을 수 한 있어요. 집만. 내가 네.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스트가 네. 이거를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유즈를 해야 되거든요. 네. 유즈는 사는 거는 반드시 두 분 다 같이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부가 한 분만 살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 두 개를 충족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럼 다시 한번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살았으면 그 집 소유권이 두 부부가 조인트 테넌시로 되어 있지 않고 한 분 이름만 올라가 있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50만 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요. 네. 네. 그렇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시다가 네.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네. 이제 거기에 또 2년의 룰이 추가되는데, 네.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하시고 나서 2년 안에 네. 집을 매각하시면은 네. 그 50만 불 익셈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매각을 2년 해야 안에 된대요. 매각을 하시면 네. 클로징을 2년 안에 하시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 재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네. 이 말 듣고 재혼 못 하실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야 돼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럼 2년 지나고 나서는 재혼하셔도 네, 되나요? 그럼요. 네. 2년 지나고 나서. 2년만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도 2년 안에 네. 집을 매각하는데 단지
재혼만 안 하시고 네. 이제 본인이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사시다가 네. 매각을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5년, 2년 룰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팔기 전 5년 안에 2년을 살았으면 되는데 그쵸, 그쵸. 그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2년을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살다가 내가 3년 렌트 줬다가 내가 또 들어가서 1년 살아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뭐 정확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그 연속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 예, 네. 5년 안에 2년만 채우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방금 이제 그 임대 예. 그 렌트를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이거를 이제 렌트로 줬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베이케이션 홈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네. 이제 이런 경우도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렌트나 베이케이션 홈으로 사용했을 때 네. 그 기간에 대해서 그 발생한 네. 양도 이익에 대해서는 예. 이제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그렇겠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캐피탈 게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는데 네. 그 세컨 하우스들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뭐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있으니까 여기가 퍼스트 하우스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브랜치가 있으니까 세컨 하우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세컨홈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네.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세컨홈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그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면 네. 그 팔기 전에 네. 2년 전에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가서 렌탈 프로퍼티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가 임대를 계속 내주고 있다가 네. 이 50만 불에 대한 어떤 혜택을 네.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네. 거기에 이사를 들어가셔서 네. 그거를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전환하신 다음에 네. 이제 판매를 2년을 거기서 거주를 하시고 네.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우리가 렌탈을 내줬다가 네. 우리가 뭐 5년 동안 우리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3년을 렌트를 내주고 네. 이제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우리가 50만 불 그 공제 혜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사를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2년을 사셨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네. 이 50만 불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렌탈했던 그 3년 기간,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이제 캐피탈 게인이나 그 네. 디프리시에이션 리캡처라고 네. 하죠. 우리가 이제 렌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해서 공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리캡처하게 되는데 네.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양도 이익 같은 경우는 과세가 좀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100%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렌탈 프로퍼티를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컨버트하는 네. 방법은 간단하죠. 그냥 네. 가서 이사 들어가 살면 되는 거죠. 네. 주소도 다 그리 옮겨놓고.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 부분 50만 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세금 과세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제 이 부분들은 담당 회계사님들이랑 이제 네. 상의를 하면은 정확하게 얼마 세금이 계산이 되는지 산정을 네.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 질문. 네. 지금 제가 그런 리스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렌트를 주었다가 다른 집에 가서 좀 사시다가 그 집을 7월 24일 날인가 클로징해서 다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래서 제가 7월 25일 이후에 클로징 해야 된다라고 내놨는데 만약에 2년을 딱 지키지 않고 뭐 한 달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그 50만 불 전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1031 익스체인지처럼 이렇게 프로레이트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한데요. 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내가 이제 집을 그 무브아웃 했을 때 팔았을 경우 어떤 그 건강적인 이유나 네. 아니면 내가 잡이 갑자기 타주에 생겼다 이런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프로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만 살다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직장을 타주로 옮기게 됐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내가 부부기 때문에 원래 2년을 살았으면 50만 불 공제 혜택을 받지만 1년만 살았기 때문에 그거의 반인 25만 불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살다가 2년을 못 채우고 무브아웃 했거나 아니면은 그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그 룰을 지키지 못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프로레이트 안 되고 데이트를 가급적이면 딱 지키는 지키는 게 게 좋죠. 좋네요. 네.
네.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다루지 않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프롭타 룰이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데 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매각을 했을 경우, 물론 이제 그 해외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어떤 상업용 빌딩뿐만 아니라 그 레지던셜 빌딩도 많이 그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미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겠죠. 오너십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 시점에서 클로징을 할 때 바이어가 그 15% 그러니까 돈을 주기 전에 15% 원천 징수를 해서 그러니까 그 매각 가격에 세일즈 가격에 15%를 원천 징수를 해서 국세청에다가 그거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셀러는 그 돈을 네.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를 해가지고 외국인이지만 네. 세금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텍스를 계산한 다음에 네. 내가 너무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오버 위돌딩 한 거죠. 너무 많이 페이한 그 위돌딩 부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유의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고 100만 불 그러니까 그 집의 그 세일즈 가격이 100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10%만 위돌딩 원천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만 불 이하이고 그 집이 바이어가 그걸 사서 그걸 이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또 면세를 위드홀딩을 면제해주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네. 커머셜 빌딩을 샀다가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네. 한국에 계시는 분이 미국에 이런 커머셜 빌딩을 샀다가 한 10년, 20년 보유하고 나서 이제는 미국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거를 매각을 했을 때 네. 15%에 대한 원천 징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업체나 회사들 같은 경우도 네. 전체 회사의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고정 자산의 밸류가 전체 회사 자산의 일정 퍼센트를 넘어가면 이게 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회사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가 미국에 와서 건물을 사서 거기서 공장을 설비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걸 정리를 할 때 이 룰이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기계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네. 일정 비율을 넘어가게 되면 매각을 할 때 매각 금액의 15%를 원천 징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룰들이 이제 많이 잘 모르시다가 막상 이게 이제 매각을 하는 시점에서 이 그렇죠. 이슈가 튀어나오면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캐피탈 개인의 15%를 원천 징수하는 게 아니라 매각 가격, 그러니까 매각 세일즈 가격에. 가격의 15%.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불짜리 건물을 판다 그러면 거의 한 30만 불을 원천 징수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하시고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그렇죠. 하신 분들, 네. 한국에서 계시면서 미국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룰을 이렇게 조심해서 꼭 인지를 하고 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텐트리온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네, 네. 한번 나눠보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꼭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